자, 오늘 전체 뉴스 중에 7위와 1위를 차지한 두 가지 뉴스인데 지금부터 두 정치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그리고 금태섭, 그리고 이 전반적인 주관자로 보이는 윤상현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정우 차장께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동작 의뢰 공천받는 게 거의 확실해졌죠? 드디어 결정이 됐어요. 네. 드디어. 그동안 뭐 김문수다, 네. 나경원이다, 아니면 뭐 지역 새 일꾼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돌아서 사실 보는 사람들도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요. 네. 오늘 드디어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사실상 결심을 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로구에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사무실입니다. 네. 근데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공천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 찾아가서 한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발 좀 도와달라. 당이 사정이 어렵다. 당이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저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종로구 수송동이라고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중구 당협위원장을 노리는 사람인데 왜 사무실이 종로에 있죠? 저 사무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무실이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위원으로서 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이완구 대표가 저렇게 찾아간 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몸값을 좀 높여주는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10고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경원으로 돌아갈 때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꽝 대신 닭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윤상현 사무총장, 이번에 공천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모습만 보였어요. 이완구 원내대표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삼고초려해서 불러 세우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동작을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정몽준 의원, 자기 지역이었죠.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에서 붙은 선거였지만 박원순 시장이 무려 17% 가까이 앞섰습니다. 선거 해보나 마나 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야권에 다 있었는데.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넣고 기동민 지금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여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밀렸다고 그럽니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나경원을 붙여봤는데 안 밀리더라. 안 밀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윤상현 사무총장이 그 자료를 갖고 갔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됐으니 굳이 어려운 선거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의당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니 야권 후보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승산도 있으니 한번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설득이 어느 정도 넘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요.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좀 종속 변수일 것 같고 나경원 대 기동민 대 나경원. 꼭 2년 반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의 대리전 비슷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박원순과 나경원의 대결, 이런 이미지도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 야권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야당 출입하는 후배 기자들은 어게인 2010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2011년에 크게 앞섰기 때문에 그 프레임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에 유리하게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아바타로 이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을 기용을 했는데요. 기동민 정무부시장이 상당히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권이 원하는 그 프레임대로 진행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인지도 부분에서 확실히 기동민 후보보다는 앞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에 있는 남성,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고요. 박원순의 남자로 알려지고 있고 광주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광주가 아니라 동작을로 갑자기 낙하산성 또는 전략 공천성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 대 기동민, 기동민 대 나경원의 대결. 과연 과거의 공조직을 기동민 후보가 잘 챙기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영상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소동입니다. 일단 기동민 후보가 전략 공천 결정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공개합니다. 서동준 후보에게는 형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뒷문을 통해서 서동준 전 동작 당협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저기를 막아서면서 이제 단상을 점거를 하게 됐습니다. 23년 된 공직의 기술을 복귀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 사퇴해야 돼요, 사퇴. 네, 저 모습인데 이렇게 수락 연설을 하다가 중단됐고요. 그다음부터 강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기동민 전 부시장은 저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본인은 어쩌면 동작을에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상당히 씁쓸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앞선 한자로 하나 썼지만 기동민 후보의 성 기씨를 뜻하는 건데요. 일단 후보는 다 읽지 못하고 뒷문으로 떠났는데 자, 폐륜이란 말을 써가면서 서동준 후보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시험대에 올려 있습니다. 국회 출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대가 다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새정치 민주화 두고 볼 수 올라와 있는 80년 학생운동했던 세대가 정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전략 통과다! 네, 주변엔 왼쪽에는 정청래 의원이 같이 나와서 격려하는 모습인데 자, 이게 어떤 구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야권 상황인데 안철수, 김한길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적 판단을 갖고 광주 공천했던 사람을 그 혼란을 예상하면서 동작을 꽂았던 걸까요? 지금 안철수 또 김한길 이 공동 대표 체제가 사실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의 친노 세력도 있고 강경파도 있는데 틈만 나면 이 두 사람은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서는 이번 공천에서 자신들의 목소리 또 자신들의 뜻 개혁 공천이라는 것들을 어떤 관철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기동민 후보를 공천을 한 것은 기동민과 허동준 이 두 사람은 23년간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인데 둘 다 486으로서 어떤 옛날에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또 친노계와도 맥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야권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본다는군요. 허동준, 기동민 23년 동지라지만 동작을 공천권 놓고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 얼굴을 보여줬으니 부끄럽다 하는 내부적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신주류 쪽에서는 신주류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세력인데 신주류 측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노 내부에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오늘 야당의 한 의원이 기동민 후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잠깐만요. 누가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486 의원 하나가 새누리당의 아니요. 새정치연합의 486 의원 하나가 기동민 후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너 이거 공천 받지 마라. 공천 받는 순간 갈등 내부적으로 486 내부의 갈등 또 친노 강경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열이 좀 흩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동민 후보 측에서는 내가 지금 원내에 있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내가 이걸 한사코 거절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류 측에서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친노 내부의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친노 중심의 486,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력이 있고 사실은 최대 계파로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2선에 있지만 당의 주인과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시각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동작을 해서 기동민 대 나경원 대결이 붙긴 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공천 문제는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모시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3고 철회가 아니라 10고 철회를 해서라도 동작을 선거에 모셔오야 한다라는 게 제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강의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730 재보궐선거의 큰 흐름이 지역 참 일꾼입니다. 정말 젊고 참신한 후보를 구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제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시간을 며칠째 보내고 있는데 결국 못 나가겠다 이거군요. 예, 사실상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힘으로써 김문수 카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손학규 후보가 수원에 출마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맞상대 카드로 그거는 선거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광역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열리는 보궐선거나 다른 선거에 나갈 경우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사퇴를 안 하고 임기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은 나갈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 10월도 지나가고 내년 이후에 선거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갖는 것 같군요. 김문수 전 지사의 목표는 대권입니다. 대권이기 때문에 굳이 성급한 행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민생 속에서 녹아들어서 본인의 어떤 진심 또 어떤 민생과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뒤에 4년 뒤에 있을 총선, 2년 뒤에 있을 총선, 이때 이제 다시 원내 진입을 노려봐도 늦지 않다. 이게 지금 김문수 전 지사 측의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공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이 뉴스의 중심에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래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주 귀에 익은 노래인데 바로 맥이 닿은 노래입니다.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네, 저 가사 중에 편지란 노래죠. 아주 익숙하신 데인데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자, 윤상현 사무총장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낯선 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좀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이네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국회 시정연설하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정진석 사무총장이 옆에 있고요. 윤상현 지금 사무총장이 오는 걸 밀쳤죠, 지금 살짝? 다가서는 걸 밀쳤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죠?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타나서 뭔가를 지금 건넸습니다. 네. 자, 지금 빨간 책을 들고 있고. 빨간색 책이 좀 보이는데 뭘 좀 쓰고 있죠? 예. 자, 뭘 쓰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류하기에도 아마 더 편리. 자, 시 주석 주변의 참모 곁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빨간색 책을 들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책일까? 어떤 책일까? 왜 지금 이것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인지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차장께 저 책이 뭐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윤상현 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책을 들고 있었냐? 근데 왜 저 책이 나중에 없어졌냐? 물어봤는데 통화한 내용이 제가 아까 통화한 내용을 파일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소개가 될 텐데요. 소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제가 오늘 통화한 내용을 그럼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바로 윤상현 사무총장이 미국 유학 시절에 94년에 쓴 Across the DMZ
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비무장 예. 기제를 넘어서네요. 예. 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한중 외교 정상화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다뤄져 있고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책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본인이 쓴 책인데 영어로 쓴 책입니다. 아. 본인이 쓴 책이니 네. 한중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또 더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냐 네. 라는 취지로 시진핑 주석에게 건넸답니다. 네, 네. 건네면서도 본인이 중국말로 다 했다요. 아. 중국말로. 그래서 이게 윤상현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중국어를 할 줄 근데 알아요. 중국말도 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저도 네. 그 얘기는 몰랐는데 중국말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받아들고 네. 뭐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냐면 네. 중국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책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한중 관계 정상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저 책을 네. 활용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저 장면을 이제 누가 봤나 봐요. 그래서 아니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에게 갑자기 책을 전내면 어떡하냐. 신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폈는데 일단은 시진핑 주석은 번역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일단 좀 잇달락이 됐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야권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 안철수의 남자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수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안철수의 남자인데 그 네. 자리에 기동민 기동민 후보를 지금 공천을 함으로써 박원순 사람이 공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사람이 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수원에서 세 곳에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중 한 곳인 영통에 지금 금태섭 전 대변인이 공천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통이라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젊은 근로자들이 많고 김진표 전 의원이 오랫동안 의원 생활했고 야성이 강한 곳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친노 진영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좀 쉬운 데다 이건가요? 예, 쉬운 데고 금태섭 대변인도 사실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수원엔 출마 안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우원식 최고위원 친노 세력을 성향이죠? 대표하는 지금 최고위원인데요. 네. 최고위가 금태섭 공천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리를 네.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직후의 얘기를 제가 지금 휴대전화에 지금 메시지로 갖고 있는데 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해.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비공개로 하다가 그렇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들 멋대려고 해.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금태섭 공천이구만 저거.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하는 겁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더니 금태섭을 전부 다 넣어서 돌렸구만.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동작에서 빼가지고 말이야. 네. 동작은 싸우라고 내비두고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예. 싸우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다. 이런 거를 지금 네. 우원식 네. 최고위원도 어느 정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동작을은 486 동지들끼리 싸우도록 내비두고 금태섭 대변인처럼 안철수의 사람은 영통 같은 데 딱 넣으려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성동격서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결정이 날 텐데 아무래도 금태섭 대변인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어떤 짬짬이식 공천의 어떤 민낯, 흉내 같은 것들이 지금 뉴스 탑10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까 휴대전화를 보신 거는 현장에 있던 기자가 메모를 기자가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메모를 해서 보내서 제가 이제 탑10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수원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지금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새누리당에서 공천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또 천호선 대표,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도 뛰고 있기 때문에 금태섭 전 대변인이 한다 하더라도 뭐 이게 무혈입성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태섭 전 대변인이 이제 지난주에 이랬거든요. 나는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수원이나 다른 쪽 수도권 제안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라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 기자가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난 아무 말 않겠다면서 반발쯤 물러섰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용을 할지 그런 경우에 486 친노 계열의 의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허동준 동작 전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나올지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저희가 살펴봤습니다.